네. 자, 이제 그럼 이번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럴 디자인 포럼 2022 라운드 테이블 1 UX 라이팅 세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사용자 경험 공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UX 라이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제 10분 그리고 토론 10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번 세션 함께 해주신 연사분들 영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볼까요? 네, 그리고 이 세 분의 연사분들 이제 무대 위에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X 라이팅 원리, 마이크로 카피 앤 마이크로 인터랙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주신 와이어링크 박증우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사용자에게 더 나은 텍스트 경험을 제공하는 UX 라이팅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신한카드 DX 챕터 운영 파트장이신 박광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UX 라이팅, UX 테크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포크린트 박태준 대표님도 자리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각자 이 발표를 들으신 후에 사용자 경험 공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UX 라이팅을 주제로 한 토론까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라운드 테이블의 모더레이터이자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박증우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겨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링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증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라운드 테이블의 순서는 제가 먼저 UX 라이팅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해, 이론적인 배경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한카드에서 UX 라이팅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UX 분야에서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품질을 올리는 작업을 하듯이 UX 라이팅 분야에서도 어떻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파악을 해서 라이팅에 대한 품질을 높일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UX 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9년도에서 2020년 정도부터 이렇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UX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한 5, 6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 UX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UX 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UX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일단은 그 사전적인 정의가 아직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UX 라이팅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먼저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UX 라이팅에 대한 리서치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기업에 맞게끔 실용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어떤 데피니션이나 방법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UX 라이팅에 대한 어떤 그 사전적인 정의는 없지만 이것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UX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을 위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나 기업에 따라서 사용자 관점의 글쓰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어떤 그 이 사용자 경험을 위한 글쓰기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문어체보다는 마치 고객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화형 글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UX에 대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간의 어떤 UX의 포인트가 될 만한 UX 라이팅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사실 UX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게 결국엔 93년도에 이제 이렇게 돈 노머니 UX라는 용어를 쓰자. 물론 그간에 존재했던 어떤 개념들은 있었지만 그 개념들을 형상화할 언어적인 어떤 형태 그릇으로는 무엇이 좋을지를 이렇게 UX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UX가 점점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저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나 혹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에서 사용자 경험들을 더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수히 많은 기업들에서 연구를 해왔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UX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인터페이스 화면에서는 이제 크게 뭐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로 저희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라이팅 관점에서는 이렇게 UX 라이팅이 어디서 출발할지를 곰곰이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팅은 이제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었는데 1391년도에 보면은 이제 서양에서 그 행성 간의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기구를 개발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적인 걸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테크니컬 라이팅의 어떤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춘 거는 컴퓨터가 많이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한 1940,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저희 일상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아마 사용 설명서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어떤 결과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문서의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위주로 작업이 되다가 점점 이렇게 웹 혹은 앱이라고 하는 걸 통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해하기 쉬운 위주로 정보 전달 위주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용성 부분들이 더 중요해졌고, 최근에는 사용성 다음에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사용 이후에 사용 목적에 대한 만족도 이외에도 뭐 즐거움이나 재미라는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더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발전됐기 때문에 그 UX라고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라이팅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처음에는 이렇게 마땅한 명칭이 없다 보니 그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UI, 뭐 텍스트라든지 UX 카피라이팅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2009년 정도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카피라는 용어가 먼저 이렇게 어떤 그 개념들을 형성하는 용어가 생겨났었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는 마이크로 카피라고 쓰기도 하고, 최근 2016년 이후에는 UX 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어떤 그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칭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업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카피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익숙한데 그에 비해서 UX 라이팅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표에서 보시듯이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제품을 혹은 상품을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혹은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한다면, UX 라이팅은 앞서 보신 것처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팅을 개선한다거나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카피라이팅은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가치를 극대화된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UX 라이팅을 전달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용자의 행동들을 잘 안내해서 그 결과까지 잘 도달할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세세한, 섬세한, 정교한 어떤 그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마케팅 카피와 마이크로 카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카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웹사이트나 혹은 모바일 앱에서 내가 어떤 사용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페이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페이지 내에서 뭐 구매라든지 어떤 이렇게 뭐 가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련의 그 선택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 플로우 단계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해주는 그런 글들 위주이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이제 그 안내하는 어떤 뭐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은 크게 마케팅 카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외에도 뭐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렇게 책무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 카피가 나눠보면 여러 가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이렇게 마케팅 카피와 마이크로 카피는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UX 라이팅의 근간이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간의 테크니컬 라이팅의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통적인 테크니컬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전문화된 정보나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점점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뭐 키오스크 같은 시스템을 거쳐 나가면서 사용성이 중요해지고 더 나아가서 UX가 접목이 되면서 사용 이후에 어떤 만족도나 즐거움, 재미 같은 거, 혹은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더더욱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UX 라이팅을 적용하고 있는 공간은 이제 디지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처럼 디지털 채널이나 플랫폼처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마무리를 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어떤 용어로 혹은 이제 표현으로 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라이팅적인 문제점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점으로 고쳐 나갈 것인지를 어떤 개념화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간의 정보 처리 모델을 근간으로 인지하고 인지된 다음에는 의사 결정을 해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한 이후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지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보 처리 모델을 사용자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단순화시켰을 때는 인지 과정과 행동 과정과 감정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충족이 되었을 때 총체적으로 사용자 경험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 즐거움이나 재미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인지 과정이 용이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자체가 인지 과정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행위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 유도를 얼마만큼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최종 종착지까지 어떻게 사용자 플로우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네 가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누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가 어떠한지 그 도구에서 담겨져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어떠한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라이팅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는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그다음 행동을 잘 유도하게끔 하고 그다음 감정적으로 어떤 즐거움이나 재미를 주들 수 있는 방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을 좀 오버된 것 같아서 지금 단계를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마이크로 카피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행위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 종류를 취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것의 재료가 되는 부분이 앞서 이렇게 뭐 텍스트 필드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에서 보게 되는 UI 컴포넌트의 어떤 그 단위가 되는 것들을 마이크로 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UX 라이팅의 재료는 이런 그 마이크로 카피를 어떻게 하게 되면 사용자 행동을 잘 안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를 잘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가장 이렇게 UX 라이팅의 가장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관점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처럼 사용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언어를 이렇게 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익숙한 용어로 치환하는 방법. 예를 든다면 이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금융 서비스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많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다음 날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가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로 바꾸고 수령이라는 말을 받음이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엠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고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증대되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거는 어떤 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라고 한다면 용어를 치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자 관점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인식이
인식이 어떤 게 실패됐다는 말을 인식이 되지 못했다고 뭐 얼굴을 더 가까이 대주세요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 과정을 잘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안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서 이렇게 마이크로 카피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을 하고 그 정보들을 기재하게끔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폰 번호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고 그 레이블에 해당되는 것들을 입력창에 어떻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뭐 하이픈 없이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최근에는 입력이라는 걸 추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액션이 되는 어떤 명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레이블은 이메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정보창에 입력창에 예시도 이메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중복적인 것들은 회피를 하고 대신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메일 주소에 예시를 달아서 레이블과 그 예시가 어떠한지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종합을 하자면 UX 라이팅의 의미는 결국에는 그 사용자 경험을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글쓰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세 가지에 중심되는 어떤 그 요소, 인지, 행동, 감정 이 부분들을 어떻게 텍스트로 변화를 시켜서 그 사용자가 어떤 사용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게끔 행동들을 이어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이후에도 어떤 그 만족감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게끔 표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건 전제가 되는 건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업이 목표로 하는 마케팅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채널인지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먼저 정의가 되고 여기 말씀드렸던 거는 텍스트적으로 라이팅적으로 그 사용자 경험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어서 라이팅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신한카드 박광훈입니다. 저는 그 UX 라이팅, UX 업무를 하면서 좀 더 나은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UX가 어떤 혁신의 키워드로 많이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다이나믹한 혁신보다는 고객한테 조금 더 나은 어떤 경험을 주는 데 더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사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금융사 UX 업무의 화두가 고객한테 쉽게 표현한다, 쉬운 용어, 쉬운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쉽게 쓴다는 게 UX 라이팅의 전부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요거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신한카드, 삼성카드, KB,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있는 대표적인 그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보기에도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제 금융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 용어를 되게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이번 달에 낼 금액을 다음 달로 나눠서 내는 내가 사용한 금액을 좀 뒤로 미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실제 이거는 금융사의 니즈보다는 이 금융감독기관에서 고객한테 쉬운 용어를 써야 된다, 쉽게 표현을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낸 금융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관련 상품을 찾아보면 원래 명칭인 리볼빙이라는 용어로 훨씬 더 고객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볼빙이란 단어를 찾았을 때 그 설명이나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고객들이 검색하는 검색 데이터를 봤을 때도 기존의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이라고 바뀐 용어보다는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찾고 있거든요.
저희가 UX 라이팅을 할 때 이 자본이라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게 되는데, 자본이란 건 뭐냐면 이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이 고착화된 용어, 그 업계만에 통용되는 용어들을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이란 용어들을 쉽게 만들려고 접근을 하다가는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이건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만기 일실 상환,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고객 관점에서 한글로 쉽게 풀어 쓴다면 아래처럼 뭐 다 끝나고 한 번에 갚기,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저게 고객 관점에서 좋은 용어인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증권이나 펀드, 외환, 보험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 용어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거나 풀어서 쓸 때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은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고객 관점에서는 훨씬 좋은 UX 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체나 송금 같은 용어가 금융 자본 용어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최근에 모 은행에서 시니어 맞춤형 고객 ATM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 골자가 첫 화면에서 돈 찾기, 돈 넣기, 돈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을 한 게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글로 표현하는 게 고객 관점에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무엇을 입금해 드릴까요? 바로 또 예전에 입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결국 쉽게 쓰는 것도 이게 모든 화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그 고객한테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지만, 뭐 이것도 플랫폼에서 증권 서비스를 좀 고객한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판매, 구매, 기존에 이제 매도, 매수를 한글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저희가 고객의 돈을 다루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자산을 다룰 때 상품을 쉽게 팔듯이 구매, 판매라는 표현이 적합할까? 이것도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금융은 쇼핑이 아닙니다. 상품처럼 그냥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이즈가 다르다고 쉽게 반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다룰 때 되게 깊게 고민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UX를 하다 보면 또 이 컨펌 쉐이밍이라는 용어를 좀 접하게 되는데요. 용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용어를 풀이하자면 이제 이익을 주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서 본인의 판단에 불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용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정용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페이지인데, 아래쪽에 좀 화면이 작게 나와 있지만 불편하지만 모바일 웹으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또는 어떤 혜택을 받는데 비싸지만 구매할게요,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10% 캐시백 혜택을 포기하시겠어요? 이거 결국은 고객이 네가 이 혜택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되게 멍청한 짓이야, 이런 고객한테 창피함을 줌으로써 의도한 바를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컨펌 쉐이밍의 한 유형이거든요. 네,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플랫폼 기업에서 쓰는 UX 라이팅, UX의 어떤 패턴에 다크 패턴이라는 이런 컨펌 쉐이밍을 포함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UX 라이팅가 할 수 있는, 좀 제가 생각한 몇 안 되는 나쁜 짓의 한 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UX 라이터만의 책임일까요? 그러니까 UX 라이팅은 고객이 여정에 맞춰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글로서 공간을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건축이나 이런 데서 공간을 설계할 때도 사용자의 동선과 공간의 크기 여러 가지를 고민하듯이, UX를 설계할 때도 UX 사용자의 플로어라든지 화면의 어떤 내용, 글의 양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 UX를 설계할 때 밑에 전략적인 부분부터
맨 윗단까지 이 화면의 서페이스 단계까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한카드에서 이 UX 라이팅을 고민하면서 저희는 처음에 고객한테 아니면 이 실제 내부 사용자들이 UX 라이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게 UX 라이팅 가이드였고요. 그거는 UX 라이팅의 표준을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표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글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UX 라이팅 2.0을 만들면서는 하나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좀 깊은 단계로 보이스 앤 톤을 더 집중을 해서 신한카드만의 보이스 앤 톤이 무엇인가, 신한카드가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3.0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 보이스 앤 톤 밑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UX의 전략은 무엇인가, CX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더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2.0을 만들 때 보이스 앤 톤 가이드를 개발했던 간단한 화면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신한카드의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을 향한 믿음이라든지 고객 중심의 정신이라든지 데이터 중심을 가지고 UX 라이팅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더 확대를 해서 배려하는 데이터 드와이즈 아니면 뭐 편안한 이런 용어들을 더 확장해서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보이스 앤 톤을 설정을 했습니다. 6개 보이스와 7개 톤을 만들었고요. 그 보이스 앤 톤을 가지고 세부적인 원칙과 적용 사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화면이 네. 이건 실제 저희 그 신한 플레이라는 앱에 적용된 여러 가지 화면들의 예시인데요. 고객들한테 좀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친근하게 만들어주면서 신뢰감을 일으키게 하는 데이터 중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적용해 본 사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장면인데, 강백기라는 이 친구가 그 최대리한테 미션을 하나를 받습니다. 그 좀 긴 문장이었는데 이거를 짧게 적절한 전문 용어로 섞어가면서 정리를 해봐라고 해서 글을 줄이고 여러 가지 뭐 뒤집어보고 하면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자면은 중동 항로에 관한 특이사항, 이거를 중동 항로 관련 이슈,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라마단이 8월 18일에 끝났습니다. 이거를 라마단 종료 8월 18일. 되게 글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줄이면서도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제 저희가 UX 라이팅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단어 하나가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백기가 이 줄인 문장을 선배한테 보여주고 선배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돌려보내다가 돌아서 가는 강백기를 불러서 한마디를 다시 합니다. 잠깐만 하고 마지막에 줄인 게 저 할이라는 단어거든요. 문장에서 뭐뭐 할 예정이라는 단어에서 할 하나를 뺐습니다. 할과 그 다음 단어 예정이라는 게 결국은 중복적인 의미여서 저 단어 하나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고민을 했을까. 결국 UX를 고민하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려는 UX 라이터들의 모든 고민이 저 단어 하나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X라는 정성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들은 이제 UX 카피나 라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제 저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래서 작성한 카피, 문구, 뭐 단어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어? 고객들이 반응하고 있어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는 네이버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UX 라이팅 이전에 UX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 형태로 이제 언어를 다루는
직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살펴보면 뭐 부킹닷컴이나 믹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UX 테크니컬 라이팅 혹은 UX 라이터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저 두 회사는 UX 라이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임에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에 UX 라이팅은 정량적인 방법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여기 계신 분들은 UX 라이팅이 일반 상식의 영역으로 다가와서 이제 첫 문을 여는 시작점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UX 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루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UX 카피, 저는 카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UX 카피를 바꿨더니 페이지의 전환율이 좋아져. 이걸 측정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문제거든요. 보통 6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가 작성한 문구나 문장들이 좋은지를 점검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저희 서비스의 실질적인 텍스트를 바꿔서 개선한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저희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고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 페이지, 그다음에 여기서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페이지를 하나 선정했고요. 그 페이지에 도달한 사용자들의 여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여정 중에 가장 많이 도달한 여정과 그 다음에 예상 외,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도달한 여정 두 가지를 보통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여정 중에서 이제 특정한 페이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는 예상보다 전환율, 그러니까 이탈률이 떨어졌거나 예상보다 효과가 좋았거나 혹은 체류 시간이 길었거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특정한 페이지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페이지에서 이제 내가 바꾸게 될 텍스트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정하는 텍스트는 생각보다 심플하게 데이터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정해야 되는 텍스트는 눌렀을 때 액션이 일어나는 그다음 클릭커블한 이슈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보 전달의 요소가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형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반응도가 높다. 이 세 가지가 교집합된 텍스트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해당 페이지에서 3개의 텍스트를 골라봤고요. 그 텍스트에 대한 이제 전환율을 높이는 그 이전 과정인 텍스트 자체가 UX 데이터적으로 의미가 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의미, 그러니까 UX 과정의 의미를 찾아볼 때는 사용자가 인지하고 나서 그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봐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는 보통 화면에 있는 컨텍스트를 인지하고 결정할 때 처음에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하는 요 3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심플하게 더 얘기하면 인지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주저한 시간, 그 다음에 누르지 않고 탈락한 빈도, 요 2가지를 갖고 보통 측정하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조금 개선할 거야? 아니면 아예 전면적으로 바꿀 거야를 선택할 때 해당 버튼에 대한 인지 다음에 누르기까지 과정의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저는 실제로 개선을 했고요. 실제로 6페이지에 걸쳐서 18개의 단어를 개선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UX 개선 효과도 좋아졌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페이지에 대한 전환율이 올라간 거죠. 여기서의 변수 통제되는 변수는 오로지 UX 카피를 변경한 것뿐이에요. 전환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전환율이 좋아진 것 외에 실제로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있었는데요. 데이터적으로는 해당 여정들을 거쳐서 전환하는 그 골까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그 안에서 움직인 전체 체류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시간 내에 사용자 액티비티가 더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건 전환율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요소가 훨씬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것,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내가 목표하는 목표하는 페이지까지 도달하는 정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사용자들의 개선 정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주요 VIP에 해당하는 20%에 대한 VIP들의 전환율이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에 걸쳐 뭐 이커머스라고 예를 들면 모든 사용자가 매출을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상위 고객이 전체 매출을 견인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즉 저희는 UX 카피를 고쳤더니 전환율도 좋아지고 리드 타임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요하게 어필해야 되는 고객들의 전환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라는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기에 이제 사례를 설명드렸죠. 아마 저희는 뭐 조그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스타트업의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한 케이스 스터디가 나한테 통용될까 혹은 에이, 저기서 한다고 우리도 좋겠어라고 판별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했던 일련의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 카피, UX 카피 하나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율의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시사하는 바는 건 UX 카피를 바꾸는 작업을 될 때까지 한다 이 과정인 거죠. 통제되는 변수는 하나인데 불구하고 전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면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UX 카피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기술적이나 관료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를 하나 바꿔서 개편을 했다는 건 실패에 대한 책임이 되게 크게 다가올 거니까 섣불리 우리는 도전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텍스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료적 이슈가 있을 거고요. 개발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A/B 테스팅이라는 게 있고요. 전체 사용자 중에 일부 사람들, 가령 샘플링된 10%의 사용자만 갖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차용하고 나쁘면 폐기하는 실패를 줄이는 방법론을 갖고 UX 카피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부족한 게 있는데 실패와 책임은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텍스트 카피를 바꾸는 일련의 작업 자체도 개발 리소스가 들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웹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위지위기라는 형태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바꾸고 싶은 텍스트 영역을 그냥 클릭해서 에디팅하는 것만으로 텍스트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즉 이 A/B 테스팅과 위지위기란 기술 두 개를 통해서 UX 카피를 전환율이 오를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 드리븐 UX 라이팅이라는 영역으로 정성적인 텍스트 카피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영역, 증명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텍스트 카피나 UX 라이팅을 한다는 건 전문가분들이 도전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관련 지식이 없거나 사전 배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근데 결과를 내가 담보할 때까지 무한 반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즉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영역임에도 효과는 되게 좋은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사례에서 보셨지만 텍스트 카피를 바꿔서 생기는 전환율은 단순 전환율이 아니고 내가 VIP로 삼아야 되는 상위 20%의 고객들을 건드릴 수 있는 소재다. 이것도 아실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UX 라이팅 자체가 저변이 넓어지고 일반 상식의 영역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때 요 데이터 드리븐 UX 라이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타사에 비해서 이제 경쟁 우위, 의사결정을 내 상사나 팀장, 대표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맞춰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의 경쟁 우위를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쟁인데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가장 큰 메시지는 저한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선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전환율을 올리는 마케팅 매출 개선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 모두 다 실패를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실패 자체를 과정으로 담아서 실패를 해도 돼, 무한 실패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거야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요 UX 라이팅을 A/B 테스팅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인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후에 질문 같은 것들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UX 라이팅에 대한 어떤 기초 부분, 그다음에 실제 적용한 예, 그리고 그 소비자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론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 내용 중에 이 라운드 테이블의 타이틀은 사용자 경험 공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UX 라이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신한카드의 박가원 파트너님께서 내신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디지털 공간 혹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UX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좀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 자료도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저는 이제 UX 라이팅이라는 게 고객의 여정에 맞춰서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글로 공간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공간을 설계한다는 거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집을 설계를 의뢰한다고 하면 창문이 큰 집을 원해요. 창문을 크게 해주세요라는 게 단순히 그냥 창문이 큰 게 아니라 그 창문이 위치하는 방향이라든지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햇볕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집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고민해서 창문의 크기와 디자인을 결정을 할 겁니다. UX 라이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단순히 어떤 한 화면의 그런 구조만 문구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쪽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커뮤니티나 어떤 후배들이 딱 화면을 가지고 이 화면에서 이 문구는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UX 라이팅은 되게 맥락이 중요합니다. 앞뒤 전후 사정이 중요하고 어떤 고객 사용자의 환경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조건을 다 고려했을 때 그 문구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문구라는 것도 UX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전략이 다 포함이 되는 거여서 단순히 이 단편적인 화면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설계하듯이 UX 라이팅도 전반적인 걸 보고 좀 총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내용 중에 약간 반문처럼 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UX 라이팅은 쉽게 쓰기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용어를 쓰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의미로 쉬운 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금융사에 좀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는 이제 기본의 전통적인 금융사가 가장 많이 도전을 받는 이유가 금융 용어가 어렵다, 금융 프로세스가 복잡하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쉽게 간편하게 빠르게 하는 게 모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전들이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잘 아시는 토스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도 혁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바라보는 금융의 쉬움과 기존의 전통 금융사가 노력하는 금융의 쉬움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본이라든지 일반 고객들이 쉽게 기존의 초등학교 때부터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이체, 송금, 출금을 쓰듯이 그런 용어를 무조건 다 한글로 하고 쉽게 고쳐야 된다는 게 과연 금융에서 쉬운 용어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걸 고려하면서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핀테크나 이렇게 최근에 어떤 인터넷 전문 기업으로 어떤 촉발된 어떤 고객과의 어떤 친근한 뭐 교감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노력 이런 노력들이 UX 라이팅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금융업에서의 군대를 대표하는 이제 카드사이기도 하고 그 UX 라이팅을 비교적 이렇게 빠르게 도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과정이나 혹은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UX 라이팅이라는 업무를 시작한 거는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리뉴얼을 하면서 좀 더 이 기존의 용어나 이런 거를 고객 관점으로 바꿔보고 싶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UX 라이팅을
그러니까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요구 사항이란 거를 업체에 내거든요. 그 업체에 요구 사항을 냈을 때 그 대형 SI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수행사들도 UX 라이팅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어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가 하나요? 그게 되게 막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다행히 저희는 이제 처음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2번, 3번 하고 UX 라이팅이라는 게 회사 내에서도 이제 어떤 어느 정도 물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내부 직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부 직원들은 어디를 참고해야 하면 될까? 이러면서 저희가 그러면 가이드북으로 아예 만들어서 직원들을 공유를 시켜보자. 그래서 UX 라이팅 가이드 1.0을 만들었었고요. 또 직원들이 쓰다 보면 단순히 가이드북은 그냥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지침서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떤 톤으로 글을 써야 되지? 우리가 고객한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이제 내용을 담아서 보이스 앤 톤을 넣고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접근하자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북 2.0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게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가이드북이다 보니까 관련 이제 이런 UX 라이팅을 하는 친구들이 그 가이드북을 구해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고 이게 저는 이제는 좀 오픈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사 저희 카드사에서만 쓰는 가이드북이 아니라 이 UX 업무를 고민하고 UX 라이팅을 하고 싶은 모든 그 UX 라이터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3.0, 4.0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지금의 방향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들은 저희가 어떤 시간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리 예상되는 질문들을 제가 발표 자료를 미리 보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통해서 혹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질문을 준비해 본 거거든요. 이렇게 다음은 그 UX 라이팅을 테스트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UX 쪽에서는 유저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금세 되지만 UX 라이팅을 테스트하는 것과 UX 쪽에서 유저 테스트라는 건 어떤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UX 라이팅에 대한 UX 라이팅을 테스트한다는 게 어떤 차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UX 라이팅하고 어떤 UX 라이팅을 조금 전에 이렇게 소비자 반응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한다는 게 네. 기존의 그 UX 분야에서 유저 테스트나 유저 리서치와는 어떤 차이가 네네네네. 있는지. 그 UX 라이팅, UX 카피를 테스트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인데요. 보통 UX의 의미가 총체적인 사용자의 어떤 감정 합이잖아요. 그 말의 즉슨 UX를 개선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에 기인하는 변수가 총체적이니까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무슨 변수 때문에 결과값에 기인했는지 찾는 게 진짜 어려워서 UX를 정량화하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UX 카피라는 영역으로 국한시키면 텍스트 때문에 결과값이 변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대한 감정은 제쳐두고라도 적어도 요 카피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UX라는 총체적인 정량적인 방법의 접근 이전에 가장 쉽고 좋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UX 라이팅 자체가 정량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까 자신 있게 내년 이맘때쯤에는 UX 라이팅이 일반 상식의 영역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전문 에이전시나 혹은 일반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UX 라이팅을 담당하는 이제 인하우스 팀에서는 이런 정량적인 어떤 UX 카피, UX 라이팅을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UX 라이팅을 측정하는 방법론이나 케이스가 없을 거고요. 네네. 그건 없는 상태에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UX에 대한 결과값을 측정하는 건데 UX 데이터라는 게 보통 있어요. 사용자가 행태를 일으켰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족적 자취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UX 자체에 대한 개선 정도가 좋아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환율이 좋아졌냐? 요걸 따지는 작업들을 보통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에이전시나 전문 팀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툴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이렇게 10분이 다 이렇게 다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질문과 응답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갔고요. 혹시 뭐 일정상 그런가요? 네,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연사분들, 이 가상 공간을 건축하는 개념 바로 UX 라이터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